상주 FM 93.9MHz. 안녕하십니까? 상주 FM 장가린 정유진입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 2시 가장 나른한 이 시간 여러분의 활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MZ세대들이 모였습니다. MZ들의 수다를 담은 주디박스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디박스의 첫 시작인 만큼 가호의 시작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이쯤 되면 아마 오늘의 주제가 예상이 가실 텐데 오늘의 주제 어떤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작입니다. 네,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주제인데요. 첫 시작은 저희 또래라면 아마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을 것 같아서 첫 사회생활이 어땠는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되게 첫 사회생활 엄청 다들 이맘때쯤이면 20대 중반쯤이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도 24살 때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니는 회사도를 뭐 정식 직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잠깐 2달 정도 제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누군가의 제약 없이 뭐 일단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노동의 대가를 받고 제가 노동력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부담도 많이 되고 실수하면 또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막 무섭고 이랬던 경험이 많은데 저도 마케팅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정식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엄청난 부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감? 저는 좀 첫 사회생활의 시작이 부담이 좀 많이 컸었기 때문에 설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거든요. 혹시 가리님께서는 첫 사회생활이 몇 살 때쯤이신가요? 저는 23살인가? 쯤에 인턴 생활을 했어요. 그게 제 첫 사회생활이었는데 23살이 좀 어린 나이잖아요. 그쵸. 네. 너무 어리죠. 그리고 대학교 제가 3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23살이면 네. 그래서 그 건물 전체에서 제가 제일 어렸었고 인턴 동기들도 제 바로 위가 저보다 2살 많은 정도? 되게 막둥이셨네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이고 아예 그냥 사회생활 처음이라서 막 걱정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이 막내라는 어리다는 이유로 많이 좀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진짜 저희 나이가 첫 사회생활이라고 되게 대학교 때까지 저희가 나이 제일 많게 졸업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막둥이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되게 어딜 가도 저보다 나이가 기본 5살 이상씩은 많으시더라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렇게 되니까 되게 막 어렵고 근데 그분들은 또 저를 되게 귀여워해 주시죠. 애기 그쵸. 완전 애기다 이러면서 막 나이 들으면 막 이러면서 놀래고 한창 예쁠 나이네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뵙는 분들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제가 첫 사회생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사회생활 속에 숨겨진 처음이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혼밥을 해봤어요. 네. 첫 사회생활 하면서 혼밥을 네, 저는 집이 아닌 곳에서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지?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혼밥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신기한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은 팀원들이 외근을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혼자 밥을 먹게 되는데 그거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막 뭔가 주변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혼밥을 잘 하시는 분들이 프로 혼밥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추천을 해준 음식이 햄버거였어요.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시선이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막상 딱 이제 이어폰 딱 끼고 핸드폰에 이제 넷플릭스 하나 켜놓고 점심시간 1시간 오로지 나 혼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네. 생각보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뭐 그런 햄버거집 것 같아요. 가면?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리님이 완전 프로 혼밥러라고 들었는데 그쵸. 저는 혼밥 진짜 잘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급식도 혼자 먹은 적도 많았고 정말요? 근데 뭐 와, 친구가 신기하다. 없는 건 아니었는데
막 친구들 막 다이어트 하고 이런 친구들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혼자 먹고 혼자 저는 넷플릭스 안 보면서도 먹을 수 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혼밥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근데 많이는 못 해보고 진짜 햄버거를 제일 많이 했었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혼밥 그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김밥 천국. 거기도 완전 혼밥 완전 그냥 딱 적합한 곳인데. 네, 김밥 천국에서 한 번 딱 해보고 딱 한 군데 더 했던 게 이제 국밥을 한 번 딱 해봤어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꽤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혼밥을 할 수 있는 좀 어른이 되지 않았나. 첫 사회생활에서 그런 걸 배웠는데, 좀 이제 새로운 뭘 이렇게 엄청 깨달음이나 이런 거보다 이 사소한 거에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이게 있었는데, 혹시 가리님께서도 그 첫 사회생활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뭐 사소한 거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게 있으실까요? 첫 사회생활 때 첫 시작, 지금 딱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서 처음에 쓰고, 뭐 보험, 맞죠, 그다음에 뭐 맞죠. 세금, 이런 게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알아서 알아보게 되죠. 그쵸. 알아서 알아보게 되니까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또 찾아보고 제 일이니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쉬운 거구나. 또 생각보다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를 느꼈던 그런 기억. 그래서 약간 꿀팁이 정부24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 네네네, 맞아요. 그런 데를 좀 자주 잘 뭐 들여다보고 이용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분들. 네, 진짜 이거 진짜 꿀팁인 게 사회생활 첫 시작하면서 그 누구도 저희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성숙한 사회인이 됐을 때는 뭐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근데 그거를 또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급여 문제나 그쵸. 이런 거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첫 월급 탔을 때 심정 혹시 기억나세요? 첫 월급. 네. 그래서 첫 사회생활 하면 솔직히 사회생활 하는 이유가 월급 그쵸. 이잖아요.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네. 그때 기분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기억나세요? 저요? 저 기억나죠. 그게 문자로 먼저 알림이 오고 네, 이제 맞아요. 통장에 들어가 보니까 돈이 있었는데 뭐 너무 설레고 좋았는데 이제 한 달 후에 또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전에 있었던 게 다 어디 갔지? 왜 이거밖에 안 남았지? 아, 이런 진짜 생각. 그 엄청 공감하는 게 이제 뭐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활동에 이제 저희가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적금이나 이제 보험 이런 게 맞아요. 되게 이렇게 그건 정확히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급 받는 항상 다음 날로 이렇게 다 설정을 빠져나가게. 해뒀거든요. 자동이체로. 음. 근데 처음에 이제 월급이 딱 받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보통 이게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뭐 문화 아닌 문화 이런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엄청 설레 있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이것도 사보고 좀 비싼 거 이때까지 못 샀던 거 했는데 이게 받고 나서 너무 설레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잠시 다음날 이제 뭘 사러 가려고 해서 이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통장이 돼버린. 맞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쵸. 버는 건 어려운데 쓰는 것도 쉽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그 월급을 받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맞아요. 모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있죠. 준비한 노래가 이게 또 약간 저희 세대 때 유명했던 그쵸. 가수 비스트의 일하러 가야 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주 FM 93.9MHz입니다. 상주 FM 93.9MHz MZ들의 수다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봤는데요. 또 다른 시작. 사회생활 하고 나서 또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독립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의 첫 독립은 일단 집을 떠난 그 순간은 20살 때 이제 대구로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처음 떠났는데 제가 그 기하다는 외동딸이거든요. 부모님 너무 슬펐겠다. 정말 이제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가는 길에 이제 아빠가 전화가 오셨어요.
엄마가 울고 있다고 집에 진짜요? 내려가는 길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괜히 좀 그냥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집을 떠난다고 해서 막 설레는 것도 없었고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나가면은 쭉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에 그쵸. 좀 슬프셨나 봐요. 그 아빠도 이제 되게 무뚝딱하신데 저한테 매주 집에 오라고 안 되겠다 매주 집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집에서 떠난 첫 독립은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제 자취 생활을 제가 23살 때 처음 했어요. 사실 22살 때 2학기 때 제가 자취를 너무 하고 싶어서 기숙사를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를 시작했는데 저는 첫 자취 생활이 조금 뭐 괜히 이렇게 좀 서운했다? 예, 이게 코로나가 그때 딱 들어오면서 대학교 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자취방을 계약하고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거의 6개월 가까이를 또 그냥 비워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의 첫 독립? 진짜 생각하는 첫 독립은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우울한, 정말 즐길 수 없는 그런 독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본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이제 혼자 사는 생활이었지만 1년 남짓하는, 그래도 그때 좀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좀 자유롭긴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하는 이런 시대에 대한 서운함? 그쵸. 네, 그게 조금 있더라고요. 가린님께서는 혹시 첫 독립이 집에서 이렇게 언제 처음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한 게 언제신가요? 저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거는 고등학생 때예요. 전 좀 일찍. 되게 빨리 하셨네요. 고등학교 때 네. 기숙사를 쓰신 건가요? 고등학교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학교를 다녔고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멀어졌죠. 근데 좋았던 게 가족이랑 멀어지니까 사이는 훨씬 좋아져요. 아, 정말요? 네. 우와, 좀 하긴 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애틋함이 더 커져서 약간 가족들이랑 싸우는 일도 줄어들고 좋은 것만 늘어나서 그때 막 사이도 좋아졌던. 그래서 저는 기숙사 때는 부모님이랑 떨어졌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네. 뭐 혹시 첫 자취 생활은 자취하신 적 있나요? 자취는 21살 때부터 했습니다. 진짜 모든 면에서 저보다 선배님이신데요. 되게 벌써 지금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응. 같아요. 자취 이제 한 6년 차 거의 됐는데 이사도 한 5-6번 다녔고 계약 끝날 때마다 옮겼으니까 자취하면서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학교 생활은 또 학교 생활대로 바쁘고 또 제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막 끝나고 급하게 집에서 꾸역꾸역 밥을 넣고 이제 알바를 가고 집에 오면 한 8시, 9시 되는데 문을 딱 여는데 정적, 어둠, 빛도 없음. 그러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하고 엄마 아빠 막 보고 싶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또래들이 되게 첫 독립해서 자취를 많이 하죠. 되게 부모님들과 떨어진다는 그 설렘에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고 자유롭다는 설렘에 이제 되게 설레하는데 막상 또 한두 달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우울증 비슷하게 조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저는 이렇게 짧아서 그렇게 우울증 뭐 이렇게 심각하게는 아니었는데 이제 본가에 내려와서 부모님들이랑 왁자지껄하게 있고 막 또 강아지를 본가에서 키웠는데 강아지랑 이렇게 막 껴안고 있고 막 친구들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일요일에는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음 그쵸. 월요일부터 이제 생활을 하려면 그때 들어가는 그 정적 제가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때 너무도 우울하고 또 부모님이 저의 자취방에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다 가고 나면 이제 너무 허무하고, 막 공허하고, 막 그죠. 막 누가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시간이 되게 있었거든요. 저도 맞아요. 네.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양이를 좀 자취한 지 한 1-2년 차 후에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고양이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또 되게 반겨주니까.
이제 첫 독립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건가요? 근데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책임이 좀 크게 따르니까. 하긴 또 그것도 맞죠. 그쵸. 막 준비, 뭐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또 같이 보내는 시간도 충분해야지 이제 반려동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추천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에 좀 정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공간이다라는 인식을 좀 줘야지 여기에 좀 아늑함과 좀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뭐 첫 사회생활이 첫 이제 발걸음 시작이라고 한다면 첫 독립도 이제 나 혼자 뭔가를 스스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작이니까 첫 독립에 있어서도 뭐 좀 그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조금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극복 방법을 이제 스스로 좀 깨우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쵸. 네. 누군가는 또 다 가정도 새로 이루고 뭐 아니면 혼자 계속 살고 이렇게 쭉 살아야 하는데 어, 외로움과 여러 가지 부딪힘을 겪어야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독립하면서 또 뭐 요금서, 뭐 전기요금, 수도세 아니면은 뭐 주차 공간, 뭐 집을 관리하는 것들 뭐 못 박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막 다 있잖아요, 규정이.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몰라서 좀 사고를 좀 쳐봐야 좀 익숙해지고 내가 더 잘 살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눈 첫 사회생활과 첫 독립 이거는 진짜 누군가가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건데 맞아요. 이제 저희 주디박스를 통해서 이런 미리 경고, 조언 이런 것들을 미리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 또 선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독립에 어울리는 노래 선곡한 게 있잖아요. 그쵸. 뭐죠? 나 이것도 혼자. 우리의 추억의 노래 맞아. 그쵸. 시스타의 나 나 혼자. 혼자입니다. 상주 FM 93.9MHz MZ들의 수다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사회생활 그리고 독립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 또 사실 친구들끼리 있으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련한 그 첫사랑, 사랑의 시작. 그쵸? 다들 사랑,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 뭐 첫 연애, 뭐 첫사랑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없을 리가 없죠. 근데 첫사랑이 첫 연애로 이어졌어요? 저는 이어지긴 했는데 좀 아픈 기억이었어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냥 첫 연애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첫 연애도 아니다. 그냥 첫 아픔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렇게 막 깊게 뭐 엄청 깊게 빠진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던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살짝 환승 아닌 환승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했어요? 당했습니다. 몇 살 때, 몇 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근데 어린애가 무슨 환승을 해? 나쁘다. 그러게요. 그때 사실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제가 느꼈던 첫 아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냥 며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호로록 전 여자친구에게 쇼로롱 가버리더라고요. 헐. 잘 지내고 있니? 뭔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좀 누구나 첫사랑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뭐 생각하는 첫사랑의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사랑의 시작? 첫 아픔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시작이 언제예요? 첫 시작이? 그러니까 저는 연애를 막 이렇게 첫 연애랑 첫사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면 네. 그 첫사랑은 언제였던 거예요? 첫 연애로 이어지진 않았던 거네요? 아니요, 뭔가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좀 네네. 사랑은 좀 더 깊고 네. 좀 심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데 사랑까지 갔던 거는 이렇게 막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저도 진짜 사랑을 해봤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상대방이 좋긴 하지만 막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짝이 뭐 크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첫 그럼 그 연애? 한번 썰 한번 풀어주세요. 첫 연애요. 몇 살 때였어요? 첫 연애, 제대로 된 연애는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다들 그때가 이게 첫사랑인가 봐요. 전 사랑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연애 다 하고 그리고 누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약간 호기심과 약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혼동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좀 잘 몰랐어서 그런 걸. 하긴 그게 좀 그때 잘 모르니까 그 좀 혼란 속에 그런 착각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 시기에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리고 아직 네. 미숙하고 사실 막 연애나 뭐 사랑이나 이런 것도 좀 해봐야지 약간 느낌도 오고 배우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고 짧게 만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근데 다들 진짜 첫사랑은 아직 뭐 찾아오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짧은 순간에 첫 기억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음 연애에 있어서 좀 성숙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사람 보는 눈도 기를 수 있고. 근데 저는 항상 부러웠던 게 약간 학창 시절에 엄청 막 짝사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아, 왜냐면 막 노래 들으면 좀 학창 시절에 짝사랑을 막 그리워하거나 추억하는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막 편지 쓰고 쪽지 주고 막 수능 잘 보세요 이렇게 막 빼빼로 이런 거 주고 이런 그런 거 너무 설레지 않나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건 드라마 속의 이야기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근데 또 막상 노래를 들으면 괜히 또 저까지 그러니까. 아련해지긴 하더라고요. 기억이 조작돼요 거의. 그죠? 아, 그랬었나? 아, 맞아요. 되게 아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노래 속에 보면은 학교 선배를 많이 좋아하는 그니까. 그런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은 학교 선배, 맞아요. 동아리 선배, 회장 막 이런 느낌. 동아리 회장이나 뭐 배구부, 뭐 그니까 축구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뭐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누구나 뭐 동생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첫사랑이 연하일 수도 있고 동갑일 수도 사랑에는 있고.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아 근데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노래가 있잖아요. 좀 기억 조작 한번 당해야죠. 이쯤 아, 돼서. 그쵸. 또 첫사랑 잠시 기억 아련해지고 올게요. 그러면 네, 써니힐의 굿바이트 굿바이트 로맨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3.9MHz입니다. 상주 FM 93.9MHz MZ들의 수다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써니힐의 굿바이트 로맨스 기억 조작 아주 제대로 되고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련했네요. 정말 또 저한테는 기억도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근데 또 이 노래 들으면 아, 좀 뭐라도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참 마법의 그쵸.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좋네요. 저 이제 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시작. 사실 일상생활에서 뭐든 뭐 시작하고 끝나고 하잖아요. 뭐 최근에 시작해 본 게 뭐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되게 뭔가 시작이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처럼 막 거창하게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시작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또 공부를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을 영상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미디어 관련한 그런 문화나 이런 게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제가 저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멀리 있지만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는 또 대구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또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그렇게 멀리까지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푹 빠져서 뭐를 이렇게 배우려고 한 적도 없었는데 그랬던 저를 이렇게 좀 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시작을 통해서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시작이자 도전이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 도전이죠. 좀 더 저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엄청 뭐 대단한 도전 시작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가까이 있는 일상 속에서 시작이거든요. 그쵸. 혹시 가리님께서는 뭐 새로 시작한 게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엄청난 시작을 최근에 했는데 운전을 아, 시작해버렸습니다. 운전. 제가 면허는 사실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땄어요. 심지어. 정말요? 네, 일종을 땄거든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딱히 운전할 이유도 없고 차가 있어도 유지비를 감당할 것도 없었고 또 주차 공간 문제도 있었고 해서 차를 안 탔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 오면서 여긴 차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급하게 이제 연수를 한 10시간 속성으로 받고 이제 왔는데 크고 작은 사고도 크고는 아니지만 작은 사고도 좀 내고 또 주차도 한 10분 동안 헤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익숙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전 첫 시작 그거 되게 뭔가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그게 커요. 너무 크죠. 그 또 그 운전이라는 거는 또 첫 시작을 좀 단단하게 다져놔야지 그쵸. 좀 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하는데 진짜 엄청난 용기를 내셨네요. 되게 운전하면서 좀 크게 느낀 게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막 반복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운전은 이제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더 회피하게 되고 더 무서워지게 되고. 근데 사실 모든 시작이 쉽지만은 않고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과정을 좀 겪어야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지레 겁을 먹고 많이 쫄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면허를 따고 운전을 좀 늦게 시작해. 바로 하진 않았어요. 보통 이제 면허를 따면 바로 운전을 하는데 저도 한 1년 정도? 저 대구에서 저도 면허를 땄거든요. 대구도 교통이 이제 편리하다 보니까 딱히 운전할 일이 없어서 저도 한 1년 정도를 운전을 안 하다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막막하고 이제 저는 아는 분들께서 이렇게 연수를 해주셨어요. 그냥 연수를 따로 받진 않고 그럴 때마다 전 그분들이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할까? 그니까 나도 이런 생각, 너무 능숙하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컸는데 뭐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시작하고 나서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레 맞아요. 느는 것도 운전인 거 운전이 아니라 뭐가 됐든 그런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십니다. 맞아요. 파이팅.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면서 그쵸. 운전은 진짜 어, 안전이 최고예요. 그니까요. 절대 사람 안 다치게.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 좀 해보려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쵸. 저희 또 마지막 주제에 맞는 노래 어떤 노래 선곡했죠? 또 이 노래는 정말 그 자체부터가 그냥 시작 도입부부터가 막 그냥 엄청 활기찬 시작을 이렇게 알려줄 그쵸.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바로 벅차고. 되게 우리 또래라면 이분은 연예인 중에 연예인 그리고 이분은 엄청난 롤모델로 손꼽히는 분인데 바로 소녀시대 태연의 아이입니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FM 93.9MHz입니다. 상주 FM 93.9MHz MZ들의 수다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연의 아이까지 듣고 왔는데요. 저희 오늘 주디박스의 첫 시작인 만큼 주제를 시작으로 잡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정말 첫 시작이었던 만큼 이제 또 떨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시작한 만큼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MZ들의 주디박스 저희 주디는 활발히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상주 FM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고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함께 수다 떨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을 이제 들려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다시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주 FM 93.9MHz MZ들의 수다 주디박스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또 수다 떨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이 수다 떨어요. 떨어요.